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겠으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6,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5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역시 이제 주중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말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치로 나왔지만 그래도 뭐 한두 달 전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적은 수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84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8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이제 100만 명 돌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108만 6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109만, 110만 명을 이제 또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제 파우치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올 겨울에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감염을 시킬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만약에 미국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0% 이상이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인구 중에 말이죠. 네, 인구 중에 8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운 것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올 겨울에 9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건질 것이고 그리고 96만 명 정도, 96만에서 한 97만 명 정도,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의료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입원을 해서 이 의료 비용 절감을 565억 달러, 565억 달러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50세 이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위험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잘 하라고 계속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50세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뉴 업데이트된 이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계속 감염자들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백신을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50세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한 30%밖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접종을 안 하고 있겠죠. 네, 아마도 사람들은 좀 위기에 닥치면은 그때 움직이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겨울에 또 재유행을 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사람들이 부랴부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운 거 접종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 업데이트된 거 접종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활개를 치는 겨울부터 아마도 매일같이 1200명씩 사망을 할 것이고 평균이요. 평균 12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6,000여 명 정도가 입원을 할 것이다. 매일이요. 매일 평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웬만하면은 접종하라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은 일어난 지가 22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크레인군이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리만을 점령을 한 뒤에 루안스크로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루안스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고 있다. 네, 아마도 조만간 루안스크까지, 루안스크 이 도시까지 모두 점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유크레인군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크레인군이 리만도 차지해, 네, 그리고 루안스크도 계속해서 쳐들어가고 있어. 네, 그리고 이 헤르손도 어느 정도 마을들, 겉에 있는 마을들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고, 헤르손 역시 조만간 이 수도, 이 헤르손 수도까지 모두 다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푸틴이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현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전 CIA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푸틴이 절박한 상태로 있는다고 하면은 최후의 수단이죠. 아마도 핵폭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동원령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핵폭탄을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쓸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 한 73% 정도는 우리는 러시아가 핵폭탄을 쓸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유크레인 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서방 국가에서 계속해가지고 뉴스로 올라오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은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우리한테 핵무기 좀 넘겨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 위험이 지금 조금 상승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잘 얘기를 했다. 러시아한테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네가 진짜로 이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너네 도시들이 이렇게 파괴가 될 것이며 우리 서방 국가들이 모두 이제 쳐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모두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진짜로 핵무기를 쓸지는 아마도 안 쓸 것 같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는 너네들은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진짜로 푸틴이 이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들도 이제는 핵무기를 이제 무장을 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핵무기를 모두 다 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구 종말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구를 종말에까지 위험에 빠뜨린 인물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요. 지금 푸틴은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올바른 러지컬한 이런 초이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지금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러시아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은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뭐 핵무기를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듭니다. 푸틴이 지금 제대로 된 이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진짜로 핵무기를 쓸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매일같이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발표를 들은 다음에 미국의 이 비축류 있지 않습니까? 네, 비축류 추가 방출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유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하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비축류를 추가 방출하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푸틴의 최측근 있지 않습니까? 푸틴의 이 정신전 지주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최측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최측근의 딸이 차량 폭발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유크레인이 개입된 것이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는 유크레인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 푸틴의 최측근이 유크레인에 쳐들어가라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죽어 마땅하죠. 네, 둘 다 죽었어야 하는데 딸만 죽은 게 굉장히 아깝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지금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 경제는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네, 어쨌든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1년은 채우겠네요. 야, 전쟁이 이렇게 1년까지 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미국 이 테네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네시 멤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어느 한 가정집에서 불독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불독이 굉장히 사나운 견종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나운 견종인데, 그런데 이 애완견 불독이 자신의 주인들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어린 남매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2살짜리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5개월짜리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불독의 공격에 이 남매 둘 다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2살짜리 애도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5개월짜리 아기도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엄마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엄청나게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저도 개는 좋아는 하거든요. 네, 좋아는 하는데 이런 불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개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항상 주인을 공격을 하는 것은, 그리고 주인뿐만이 아니라 불독을 또 이제 밖에 내다 놔가지고 리시를 채우지 않은, 이 목걸이를 채우지 않은 이런 불독들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불독은 항상 좀 주의를 좀 깊게 기울여가지고 키워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다시. 그러면서 여기 또 캘리포니아에서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멀세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UC 멀세드라고 이제 또 새로운 이 UC 계열의 대학이 또 있는 곳인데, 이 멀세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일가족 4명이 이렇게 또 납치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납치가 됐었다가 모두 다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는 예전에 한번 복역을 했던 적이 있었던 범죄자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용의자는 이 범행을 일으킨 뒤에 이제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자살을 하려다가 부상만 입고 자살을 못하고 경찰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가족 4명이 이렇게 납치를 당했다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명문대 펄듀 대학교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문대 펄듀 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용의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22살의 한국인 유학생이 용의자로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용의자는 살인을 벌인 뒤에 직접 자기가 9/11에 전화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지금 현재 이 용의자 한인 유학생 22살짜리 얘를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 아리조나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총격을 맞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총격을 가한 자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교수가 또 F 학점을 줘가지고 살인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학생은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플로리다는 이 허리케인 이안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갔죠. 걱정을 하고 뭐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랑 이렇게 연설을 한 뒤에 이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시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욕설이 섞인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nobody fucks with Biden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you got them righ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속어를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촬영장에서 촬영 소품으로 이제 총을 이렇게 쏘다가 알렉 볼드윈 이 사람이 이제 총을 쐈는데 이제 촬영 스텝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분명히 실탄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는데 실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볼드윈은 유족들이랑 완만하게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이런 영상을 봤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굉장히 높은 빌딩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빌딩, 이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닝에서 어느 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남성이 그 지붕을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지붕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이 어제 화제가 돼가지고 바이럴하게 퍼지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줌이 돼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느 빌딩에서 지붕에서 뛰어다닌다 어느 한 남자가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줌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는 등 굉장히 좀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하니까 그 영상이 엄청나게 또 많이 퍼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 월드 뉴스, 이 뉴스 채널들에서 가장 이제 메인에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태국에 대한 뉴스입니다. 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어느 한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 보육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곳에서 어린이를 포함을 해가지고 38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직 경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해고가 된 이제 30대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벌인 뒤로 보육원에서 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망케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이랑 그리고 자신의 부인까지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 때문에 38명이나 지금 태국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보육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국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또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시청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SUV 2대가 이렇게 갑자기 쓰더니 총을 꺼내가지고 이 시청에다가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기를 난사를 하게 되면서 어제 멕시코에서 18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시장도 자신의 자택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청 안에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아마도 갱단이, 이렇게 마약에 연루가 된 이 갱단이 저지른 소행으로 보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용의자를 색출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역시 멕시코는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투자자들의 희망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MF 있지 않습니까? IMF는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또 2.9%에서 더 하락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연준 의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를,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를 하다. 시간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필요할 때 미국의 성장은 더딜 것이고, 그리고 수요는 둔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1만 9천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것으로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이 화웨이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었는데, 화웨이가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중국이 미국의 기술 없이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좀 실패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매일같이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힌 뒤로부터 미국과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씩 매일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국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비축료를 풀라고 지금 지시를 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를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제재가 모두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모두 풀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원유를 뽑아내가지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 만큼 더 많은 기름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